이거 분명히 논란될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로운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아, 참. 맨날 검은 배경에서 어두운 주제만 다루다가 오늘은 또 분위기,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네. 내용 시작하기 전에요, 소식 하나를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진행하던 원서 PD가 최근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따로 영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학업이 좀 남아있었고 본인 개인적으로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다고 합니다. 저하고는 또 오래전부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지금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촬영 들어오기 전에도 연락을 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볼 수가 없게 돼서 그간 스포트라이트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희 새로운 직원들이 새로운 코너를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와 이런 리뷰를 번갈아 가면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 느낌 나고 좋네요. 참. 드디어 그리고 야외 촬영도 늘리려고 기획 중이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게시물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게시글을 통해 올라온 사진이나 내용 때문에 좀 논란이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견이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이 올라온 곳이 보배드림이라 더 놀라웠던 점도 있고요. 토요타와 현대차 생산 과정을 비교한 내용이었죠. 오늘 이 내용도 어떻게 풀어나갈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기자들이 일본 차를 다루기 꺼리는 분들도 계시고, 다루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미 저희 영상으로도 과거에 많이 다뤄드렸듯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본 차를 마냥 깨끗하게만 볼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인식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깊게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도 있죠. 지난 2016년에 배우 송혜교 씨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광고를 거절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무조건 일본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릅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여기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얘네도 이 정도로 하는데 빨리 따라잡아야지, 이제는 얘네를 눌러줄 때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경쟁 구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미 산업기술, 특히 전자제품이나 IT 기술은 우리가 앞서는 경우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열심히 응원하죠.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업이더라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그래, 이왕 하는 거 한국 기업이니까 잘 되라, 뭐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쪽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만약 해외에서 한국 차가 일본 차를 이겼다 그러면 와, 잘했다 응원하고,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서 한국 차와 일본 차를 비교하면 토론이 꽤 치열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차 구매와 관련된 토론이 가장 치열하죠. 아무리 국산차가 별로라도 일본차가 말이 되냐, 이걸로 시작해서 야, 그렇다고 국산차를 사냐, 이런 반론으로 이어지고요. 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시작이기도 한 게시글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일본차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일본차 구매하라고 분위기 조성한다 이러면서 논점 흐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명확히 잡고 가자면 빨리 따라잡을 건 따라잡아서 일본차를 꺾어버리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는 거 보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차 하면 내구성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따라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차라고 모두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가 상당히 많죠. 얘네는 진짜 품질이 미국차랑 비슷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는데 일본에서 생산하는 캠리랑 미국에서 생산하는 어코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겉보기엔 비슷한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마감 같은 부분에서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들이 모이고 모여서 일본차 내구성 좋다는 말은 옛말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옛말이든 요즘 말이든 어쨌든 일본차 하면 내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수식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예를 들면 독일 차는 성능이고 미국 차는 힘과 크기고 일본 차는 내구성이고 뭐 볼보는 안전이고, 이렇게 다 수식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브랜드의 이미지인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국산차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 현대기아차인데 뭐 현대기아차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시나요? 딱 어떤 단어 하나가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건 긍정적으로 보면 가성비가 떠오르죠. 물론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사용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산차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풍부한 옵션
옵션, 디자인, 접근성이 좋은 정비소 이런 게 따라옵니다. 뭐 부정적인 키워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결함, 품질 이슈, 조립 불량 이런 거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사진들이 이 부정적인 키워드와 연결이 됩니다. 게시물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죠. 현대차 공장은요, 우선 이어폰 낀 작업자들은 공식 영상에서도 보일 정도로 흔하고요. 작업자들 차림새도 이게 작업복인지 사복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도 잘 안 보이고요. 작업장 바닥도 꽤 지저분해 보이죠. 반대로 도요타 공장은 한눈에 봐도 깨끗해 보입니다. 제일 비교가 되는 게 작업자들. 다들 규정에 맞는 모자를 쓰고 있고 안전모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어폰 낀 사람이 안 보이네요. 저는 이 게시물의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 보배드림이죠. 보배드림이 일본차에 굉장히 엄격하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차 불매운동에 가장 앞섰던 커뮤니티고 일본차 신고 키워드도 여기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아니 어디 일본차와 비교하냐 이런 의견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엇갈렸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수를 받은 댓글이 노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으로 말했던 게 현대차는 발로 조립하는 것 같다. 배울 건 배웠으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현대차한테는 분명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창 언론들이 눈치 안 보고 현대차를 비판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뭐 오래전도 아닙니다. 불과 5년 전, 10년 전인데 엔진 내구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급발진 논란, 품질 이슈 등등 이런 게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창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이걸 개선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죠. 정의선 당시 부회장이 신형 카니발로 혼다 오디세이를 잡으라 했었고 부품의 탈일본 국산화도 빨리 이뤄내면서 현대차도 충분히 이 기회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품질 이슈 묻고 더블로 서비스센터 대응 문제에 정부기관 유착 관계까지 논란입니다. 소비자들이 바라던 건 너무나도 명확했죠. 일본차를 앞질러서 콧대를 눌러주자는 분위기였고 우리도 이를 위해서 국산차를 애용해주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게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한 기업과 기업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잡지 못한 정부기관 때문이겠죠. 사실 이 게시글이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람으로서도 그랬고 이걸 또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다시 돌려봐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례가 도요타가 아닌 현대차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뭐 이미 현장의 문제는 기사로 수없이 알려졌고 그게 이미지가 됐고 그리고 이걸 또 수치가 증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그렇고 이걸 바라보는 분들도 다시 생각하셨으면 하는 게 어쨌든 현대차가 본사이자 원청이잖아요. 모든 걸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현대차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과정에서 품질 이슈나 조립 불량이 발견되면 그건 현대차의 조립 불량이지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조립 불량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야, 나 요즘 정말 싸고 좋은 SUV를 사고 싶어. 야야야, 내 친구가 산타페 샀는데 그렇게 좋다더라. 그리고 이게 몇 년이 흘러서 야, 산타페는 정말 좋은 차였어. 이제 좀 더 높여서 펠리세이드를 사볼까? 그래, 그렇게 차 잘 만드는 현대차가 만든다는데 그 제네시스 뭐 GV80 나왔다는데 그거 한번 사볼까? 자, 이런 순환 구조가 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게 당하고도 국산차를 사냐? 이 정도면 호구 아니냐? 발로 만들어도 어차피 다 산다. 이런 반응들이 보인다는 거. 아니, 국내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데 당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는 목이 메네요 갑자기. 아니, 국내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데 당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이걸 또 단순히 소수의 의견? 글쎄요, 저희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제보받은 게 7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현대기아차였고요. GV80은 겨우 9개월 동안 리콜 건수만 7건이었고요. 코나 일렉트릭은 리콜을 하고 나서도 화재가 또 났습니다.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게시글과 그에 따른 반응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일본차를 사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산차가 개선해야 할 점이 명확하고 이걸 개선해야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가 쌓여야 소비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본차를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미지라는 걸 현대차가 막 꾸미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미지가 아니라 포장이고 가식이죠. 진정한 이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붙는 수식어, 여기서 마케팅은 거들 뿐입니다. 소비자들 입소문으로 현대차에게도 좋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길 바라고요. 지금 인도 시장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고 정주영 회장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